당신의 비트코인은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의 크립토 투데이 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뉴스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고고고. 할게요. 먼저 11월 6일 주요 경제지표 보겠습니다. 금은 1g당 55,887원으로 0.87% 상승했습니다. 달러화는 1,156.5원으로 마이너스 0.39% 하락했고요. 위안화는 165.28원으로 0.16% 상승했습니다. 전일 마감한 코스피도 좋은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2,142.4포인트입니다. 금일 오전에 마감한 S&P 500 지수는 3,074.62포인트입니다. 나스닥은 8,434.포인트로 전일과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9,391달러로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소식입니다. ICE 회장이 BTC 옵션 출시를 앞두고 실사용이 늘면 비트코인도 금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금이 자연스럽게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됐고 또 오늘날의 경제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직접 금을 결제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보통은 회피 수단으로 쓰이겠죠. 네. 비트코인이 실생활에도 쓰이지 않는다면 의미도 성장 가능성도 없다. 비트코인이 가치를 전달하는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실생활에서 널리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교환해서 결제하는 대신에 비트코인을 직접 지불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을 했네요.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에서 디지털 ID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국제 공조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정부 간 기관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디지털 아이디에 관한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침서 초안에는 디지털 아이디 분야에 있어서 정부와 규제된 사업체의 자금 세탁, 또 테러 자금 공급 대책에 관한 권고,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을 도입했을 경우의 대응 방법,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결제 부분 총괄을 채용했다는데요. 디지털 화폐에 관한 연구 직무를 더했다고 합니다. 네, 연준이 본격적으로 이쪽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내비쳐 왔지만 이번 채용을 통해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신임 총괄은 기존 업무의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분산 원장 기술, 일반 결제 부분으로 통합할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블록체인 진흥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부럽다는 거겠죠. 네, 부럽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각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중국의 행보를 놓고 전 세계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의견은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는데요. 네.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의 효용을 공식적으로 좀 확인해 줌으로써 암호화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탈권이라는 탈중앙화에서 더욱더 멀어지고 있다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화웨이와 디지털 화폐 관련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이고, 화웨이도 투입이 됐네요. 네. 양측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화웨이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바일 기술 등이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공개와 암호화폐 거래에는 부정적이지만 국가 주도의 디지털 화폐 연구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화웨이를 통해서 굉장히 넓게 확장을 할 생각인가 보네요.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입니다. 예스24에서 블록체인 메인넷 세이체인을 론칭했습니다. 예스24는 인터넷 서점이죠. 네, 인터넷 서점까지 네. 이 코인에 진출을 하네요.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세이코인이 예스24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시프트북스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응원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작가들도 독자 응원 순위에 따른 보상으로 세이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세이코인은 세이코인몰에서 공연 티켓, 굿즈, 음료 등을 응모하고 교환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과기부가 AI, 네트워크와 데이터에 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네, 현재 정보통신정책실은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으로 이름표를 바꾸게 됐는데요. 그 네트워크 관련 총괄을 조정하는 전담 기구도 설치된다고 합니다. 과기부가 디지털 혁신의 원동력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분야의 정책 수립, 그리고 네트워크 고도화 및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문정부가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경제포럼 2019 서울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네, 요새 꾸준하게 행사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11월 11일에
빼빼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블록체인 경제포럼 2019 서울이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라토큰이라는 거래소가 오고요. 한국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정보 포털 서비스 해시넷이 파트너로 합류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경제포럼이라고 하는 이번 행사에는 여러 업체라든지 기업가들을 모아서 자본시장 및 지불 시스템, 잠재적인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토론하고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소장님도 가시나요? 고민 중입니다. 네. 네. 블록체인 통합 아이디를 위해 신한은행과 포스코가 손잡고 연합체를 출범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을 활용한 통합 아이디 인증에 어떤 막을 올립니다. 내년 하반기에 본격화를 목표로 금융은 물론 숙박, 기부, 공공 분야의 대상을 확대하고 신원 인증을 원스톱 처리하는 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국내 블록체인 개발 업체인 아이콘 루프가 주도를 하고 신한은행, 포스코, 삼성증권 등이 참여해서 탈중앙화된 독립적인 디지털 신원 증명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하네요. 과기부의 블록체인 관련 새 담당 부서 이름에는 블록체인이 없다네요. 이거 좀 안타까운 네, 소식이지만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강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개편했는데요. 이쪽에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빠져가지고 좀 서운합니다. 네. 네, 다음은 거래소 소식입니다. 포블게이트에서 버추얼 마이닝 프로토콜 토큰 VMPT를 상장합니다. 네, 마이닝 워치는 핀테크 블록체인 프로젝트 페이엑스가 개발한 플랫폼이고요. 기존 스마트워치의 활동 증명을 활용해서 걸음수를 카운트하고 걸음수를 포인트로 전환해서 해당 포인트를 다시 코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채굴이 되는 제품입니다. 요새 이런 보상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내가 걷는 것만으로도 막 커피 쿠폰이 막 나와요. 커피 쿠폰이 나오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코인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OKEX가 코인팜 온라인과 10만 달러 상금의 모의 투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네네. 이번 대회가 암호화폐 정보 서비스인 코인팜 온라인이 공동 주최를 하고 있고요. OKEX의 선물 3종목에서 실시된다고 합니다. 로그인만 하면 전원에게 지급되는 3만 USDT의 무료 투자금을 사용해서 누구라도 총 약 10만 불 규모의 상금을 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마진 거래 같은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맥스에서 고객 2만 3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공식 트위터도 해킹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보안 논란이 있겠는데요. 와, 이거 비트맥스 이거 엄청나네요. 2만 3천 명이나 달하는 고객 이메일 주소 노출하고 또 공식 트위터까지 해킹을 당해서 보안 수준의 의구심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지난 1일에 비트맥스는 공지를 통해서 일부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이메일 주소 외에 다른 개인 데이터나 계정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용자들의 우려를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늦었죠, 이미. 그렇죠. 이미 다 네. 노출이 된 상태에서 사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기능 도입과 함께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에게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코인원에서 알파체인이 워너마켓에 상장됩니다. 그리고 휴먼스케이프 상장 이벤트가 있는데요. 만원 거래마다 1휴물 추가 지급합니다. 이벤트 크네요. 네. 네, 다음은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로저버가 비트코인 캐시의 가치가 10만%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인 건가요? 얼마라기보다는 허풍이 하여튼 허풍이 엄청 세요. 로저버는 근데 먼 미래가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먼 미래가 되면 비트코인 캐시의 지지자이며 비트코인닷컴의 전 최고 경영자 로저버가 비트코인 캐시 가치가 10만 % 증가할 것이다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한 게 이 5달러째 BCH는 머지않아서 5,000달러가 될 것이다. 또한 페이스북의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도 BCH 주소를 남긴다면 1달러어치 BCH를 보내주겠다. You know? 이러고 되게 웃겨요. 그 아저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관관계가 강세 약세장 흐름과 관계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시총 1, 2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는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또는 약세 흐름과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가 암호화폐 전문 분석업체 스퀴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2018년 초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변동성은 평균 90%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이는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다라고 강조를 했네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소식인데요. 스텔라 재단에서 스텔라 코인의 전체 발행량의 절반 이상을 소각했습니다.
와, 뭐 절반 정도를 날렸으니까 엄청 대단한 건데. 네. 그리고 4일날 엄청 폭등했어요. 그렇죠. 보셨죠, 그래프? 네네. 네, 재단은 10년 동안 실제로 재단이 사용할 수 있는 코인 수량을 제시를 했고 그 숫자에 발맞춰서 발행량을 조정하는 편이 낫다라고 결정을 했네요. 딕스는 임의의 숫자로부터 계획을 도출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최신 투자 트렌드를 전문가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친절한 경수 씨 코너입니다. 네, 사소하거나 쉬운 질문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세요. 힘이 나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 댓글 좀 네. 읽어주세요. 유튜브 댓글을 보겠습니다. 일단 JL님께서 스텔라 물량 소각으로 인해 가격 50% 상승했습니다. 소장님이 정부 규제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 소장님 말 안 듣고 스텔라 매수했다가 40% 수익 봤습니다. 스텔라 가자라고 하셨네요. 네, 이런 변수는 제가 예측을 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네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습니다. 네, 오늘은 자켓이 멋있다고. 아, 자켓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오늘은 지금 최근에 코인제스트라든지 여러 그 중소형 거래소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대형 거래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 우리의 코인 보관은 안전한지 네. 이런 걸 좀 물어보려고 코인원에 좀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코인원에 예전에 한번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이분이 또 저기로 갔어요. 상장팀으로. 아, 코인원 리스팅 매니저 이원석 리스팅 매니저입니다.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지 또? 네, 코인원이 우리나라 몇 위 거래소인지 아세요? 상위권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5위 안에 들지 않을까요? 네, 5위 안에. 1등은 1등은 땡, 업비트, 땡. 빗썸. 네, 빗썸. 네. 빗썸이 1등. 그리고 2위가 업비트. 근데 뭐 둘이서 왔다 갔다 해요. 주무시나 본데. 비상사 때네. 잠깐만요. 네. 오늘 내가 전화한다고 얘기는 해놨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대형 거래소에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많은데 네. 거기는 대형 거래소들은 얘기 안 하면 안 네. 받아요. 아. 혼나요. 저 거래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코인 시세가 어떻게 될지 방향성을 좀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칸타님한테. 유튜버 네, 아니신가요? 유튜버 칸타님이고 비트코인 고래. 저희 저번에도 혹시 전화 연결을 하지 않았나요? 혼자 네, 연결해서 네. 괴롭히셨죠? 저 없을 때. 전화 연결 계속 실패하네. 네. 생방송에 이런 게 묘미라고는 하지만 준비가 미흡했네요, 제가. 그러게요. 이- 잠을 잘 진 몰랐네. 네. 일단 그러면 그 지금 전화들을 다 안 받으시니까 제가 요새 거래소들을 꾸준하게 만나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거래소들에서는 어쨌든 투자자들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같이 가서 전략도 좀 짜주고 네. 뭐 상장할 수 있는 코인들을 또 연결이 안 돼. 오늘은 그럼 제가 전문가로서 지금 이제 전화 연결이 됐다 치고 네,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국내에 지금 한 75개 정도가 도메인이 살아있고 한 40개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40개 운영되는 중에 1등에서 한 10등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이 아직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운영을 지속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면 코인제스트처럼 지금 이렇게 벌어진 사건처럼 네. 입출금을 해줘야 되는데 회사 자체에 어떤 운영 자금이 없다 보니 직원들 월급은 물론이거니와 고객들의 예치금을 갖다가 쓰는 거래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의 돈을 지금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 이 계속해서 피해자는 늘어가니까 우리나라 자체에서 어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뭐 닭이 먼저냐, 뭐 저기가 먼저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대형 거래소는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형 거래소는 몸집을 계속해서 부풀려 놨기 때문에 실제로 빗성 같은 경우에는 400명 넘게 직원을 운용을 했어요. 네. 전화도 받지도 않으면서 그 고객센터만 엄청나게 늘려놔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한동안 휘청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경영 미흡, 뭐 운영관리 미흡, 그리고 하락장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코인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냐면 중소형 거래소들을 제가 찾아가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상장 마케팅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 프로젝트가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싶을 때는 네. 거래소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 비용을 일정 부분 지불하는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뭐 분명히 이거는 뭐 대부분 알고는 계시지만 공식적으로는 안 받는다 또는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토큰을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또 배포도 하고 또 사람들도 끌어들이고 해야 이 이벤트가 활성화되어야만 네. 뭐 매수세도 늘게 되고 거래도 굉장히 늘어나서 그 수수료 수입을 먹고 사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많은 거래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열기가 식어가서 현재는 중소형 거래소들이 거의 대부분 폐업의 위기에 처했어요. 실제로 처했고.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네. 그럼 대형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중소형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수익률이죠, 수익률. 그리고 홍보에 따라서 이 코인이 올라간다는 어떤 그 가치에 대한 기대, 신뢰 이런 것들인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죠. 그리고 네. 그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모델들이 잘 없어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저기 많은 코인들, 네, 뭐 네. 특정 코인을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상 서비스도 하고 사람들이 널리 쓰이게 되면 우리가 유명해지니까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홍보들은 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싸이월드 클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똑같은 서비스거든요. 네. 망했잖아요. 그렇죠. 망했죠. 폭삭 망했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나 커뮤니티들의 지지가 꾸준하게 있어야 되고 회사도 계속 활동을 하면서 뭐 이 토큰 이코노미 생태계 자체를 구성을 잘 해놔야 되는데 회사에서 자기들이 발행한 토큰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준다고 해서 이거를 막 파는 거예요. 판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갈 수가 없죠. 주식은 꾸준하게 열심히 열일을 하면 올라가는데 이놈의 토큰은 프로젝트들이 들고 있는 토큰을 계속 팔기 바빠.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운영 자금을 당장 회수를 해야 되니까. 네. 이런 시장이라서 지금 엄청나게 이 땅에 떨어진 신뢰와 믿음이 굉장히 좀 시장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리고 말씀하신데 코인빗 괜찮은가요? 코인빗 흑우 코스프레 아직도 하나? 그거는 근데 잘 찾아보시면 그 흑우 코스프레 때 여러 가지 조금 잘못된 오보도 있었긴 하지만 코인빗은 요새 아직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썸 무더기 코인 상장시키는 거 보면 경영이 많이 어려운 듯. 이거는 빗썸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빗썸 글로벌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어렵다기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김경수의 크립토투데이 방송은요. 다양한 검색 채널에서 크립토투데이를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 허브의 포럼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알차고 질 좋은 정보를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크립토투데이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좀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게 댓글 좀 남겨주세요. 김경수의 크립토투데이.